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좌파 단체들은 지금까지도 세월호 사건과 이태원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국민 179명이 희생된 무한항공 참사에 대해서는 왜 입국닷하고 있는 걸까요? 지금 이재명 정부 난리가 났습니다. 무한항공 참사 유족들 국회에서 통곡, 충격, 모든 사고의 책임은 이것이라고.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되겠습니다. 자, 모 언론사 기자가 르포 형식으로, 칼럼 형식으로 쓴 기사입니다. 기자가 국회에서 본 무한항공 참사 유족들의 통곡과 눈물, 300일간 자료 한 장도 못 받아 제주항공 참사 유족 국회에서 무릎 꿇고 통곡. 유족들 179명은 돌아오지 못했지만 진실만은 밝혀달라.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의 성토. 기자는 그동안 국회 국정감사에 대한 여러 가지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주 무한항공 참사 유족들의 통곡의 울분은 아마도 처음 보지 않았나 합니다. 기자인 저도 그 유족들의 눈물에 마음속으로 눈물을 흘렸을 정도였습니다. 제주 무한항공 참사 유족들은 국회 국토위 국정감사장에서 사고 300일 동안 한 장의 자료도 받지 못했습니다 라며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토교통부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는 소통 부재와 책임 방기에 대한 강한 질타를 받았습니다. 유족들이 무릎을 꿇고 통곡을 하며 큰 목소리로 따져 물었지만 그들은 제대로 된 대답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재명 정부를 향한 유족들의 울분은 거기서부터 터져 나왔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지난해 12월 29일 발생한 무한 국제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족들이 국회 본회의장에 출석해 자리에 앉자마자 시간이 흐르자 갑자기 대표가 일어나더니 무릎을 꿇고 통곡하는 충격적인 장면이 연출됐습니다. 김유진 유가족협의회 대표는 충격적인 사고 이후 300일이 지났지만 정부는 유가족들에게 단 한 장의 자료도 한 줄의 진실도 전달받지 못했다라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김유진 대표는 희생자 179분은 집에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저희 유족들은 진실의 문을 열어달라고 수차례 정부와 국가에 호소했습니다. 국가는 국민들의 생명을 지켜야 할 책임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충격적이게도 이번 항공사고의 모든 책임이 이것이라니 도대체 어떻게 이럴 수 있단 말입니까? 라며 눈물을 흘리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자도 그 순간부터 김유진 유가족 대표와 그 유족들은 과연 무슨 잘못이 있나 라는 주관적인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김유진 대표의 통곡의 눈물에 기자도
눈시울이 촉촉해졌습니다. 돌아가신 179명, 희생되신 그분들 중에 본 기자의 친척이 있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그들이 충격적으로 밝힌 무한항공 참사 모든 책임은 바로 조종사나 새 한 마리에 있다라고 역설했습니다. 순간 기자는 도대체 정부는 뭐하고 있으며 국가는 이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지에 대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니, 대한민국 국민 179분이 돌아가셨는데 이 참사의 책임이 충격적이게도 조종사나 새 한 마리에 있다는 것이 말이나 됩니까? 김유진 유가족 대표는 계속해서 비행기는 동체 착륙에 성공했고 그 순간까지 모두 살아 있었습니다. 그러나 수많은 규정 위반으로 만들어진 콘크리트 든덕에 비행기가 부딪히며 폭발했고 그로 인해 대형 참사로 변했습니다. 라고 성토를 했습니다. 그것이 왜 조종사나 새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합니까? 라는 질문에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나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 담당자들은 말 한마디 못했습니다. 그의 항변은 계속됐습니다. 김유진 대표는 사고 원인을 밝히는 항공철도사고 조사위원회가 유족들에게 아무런 정보를 공유하지 않고 조사 진행 사항조차 알리지 않았습니다. 독립성과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채 조사가 진행되는 것은 2차 가해 아닙니까? 라며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때도 이재명 정부의 국토부나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담당자들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국토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소통 부재에 대해 강하게 질타하면서도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에 그 책임을 돌렸습니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증인으로 출석한 이승열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사고조사단장을 향해 왜 유족들과 충분한 소통을 하지 않아 이런 절규가 나오게 만드는 겁니까? 사고조사 시작 당시 약속했던 투명한 공개와 진심 어린 소통을 왜 지키지 않았습니까? 라고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자 이승철 단장이 저희들은 최선을 다하려 소통했습니다. 라고 해명하자 맹성규 국토위 위원장은 태도가 문제가 있습니다. 국무총리실로 이관하더라도 같은 인력이 남아있다면 문제는 반복될 것입니다. 이는 쉽게 넘어갈 문제가 아닙니다. 라고 강하게 질타하는 상황에 유족들은 그나마 안심이 되는 듯 눈에 눈물을 닦으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승열 단장은 사고 1년 시점인 12월 공청회를 열어 중간 보고서를 발표하고 조종실 음속 기록 장치 CVR 그것과 비행자료 기록 장치 FDR 일부 데이터를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족 측은 다시 한번 강하게 반발을 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지금이라도 투명하게 공개되고
독립기구를 통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유족들이 신뢰할 수 있는 제3자 중심의 조사 체계가 필요합니다. 라고 다시 한번 울분을 토하며 맞섰습니다. 이날 증인으로 출석한 김이배 제주항공 대표는 유족들과 충분히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하겠다라며 모든 자료는 항철위 항공 철도 사고조사위원회에 있다라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우리는 충분히 서류들을 제출했으며 은폐나 축소는 더 이상 안 된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유족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 가능한 자료는 투명하게 제공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조사 절차 전반을 점검해 신뢰를 회복하겠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국토위는 향후 참사 진상 규명 진행 상황과 항철위 보고 체계를 점검하며 사고 원인 및 정부 대응의 투명성을 지속적으로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본 국정감사가 끝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빠져나간 상황에서도 3사 유족들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물을 보면서 그들의 울분과 성토의 모습들을 보면서 기자가 생각한 건 딱 한 가지였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재명 정부는 국가는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일까? 라는 것이었습니다. 기자가 다가가 김유진 유가족 협의회 대표의 손을 잡았을 때 김유진 대표의 눈에는 눈물이 아니라 빨간 피눈물 같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열공.